안녕하세요. AI가 점점 더 뭐랄까 똑똑해지면서 분류 능력도 정말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점이 AI가 분류해야 할 항목,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많아지면요. 좀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 정밀도랑 재현율 문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바로 정확하게 골라내는 것, 그게 정밀도고 또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 이게 재현율인데 이 둘 사이의 균형 문제가요. 오늘은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특히 카테고리 수가 늘어날 때 이 정밀도 재현율 관계가 왜 더 복잡해지는지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은 일단 정밀도, 재현율 이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카테고리가 있을 때 이 값들을 어떻게 보는지, 또 카테고리 수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겁니다. 네네. 주신 자료에 보면 그 정밀도 재현율 곡선 같은 시각 자료도 있던데요. 이게 이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균형점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들도 간략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의 핵심 목표는 이거겠네요. 왜 AI한테 선택지가 더 많아지면,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늘어나면 정밀도랑 재현율 사이에서 절충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이게 AI를 쓰거나 평가하려는 여러분께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럼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할까요? 정밀도가 정확히 뭔가요? 네, 정밀도 프리스티저는요. AI가 이거다! 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요. 실제로 그것이 맞았던 비율입니다. 아하. AI가 예라고 한 것 중에 진짜 예의 비율. 그렇죠. 수식으로 보면 진짜 예, 그러니까 true positive, TP라고 하죠. 이걸 AI가 예라고 답한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진짜 예, TP랑 가짜 예, false positive, FP, 즉 AI가 틀린 걸 맞다고 한 경우, 이걸 합한 값으로 나눈 거죠. 네. 간단히 말하면 AI 예측의 질이 얼마나 높은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네, 이해됐어요. 그럼 재현율은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죠? 재현율, 리콜은요, 실제 예인 전체 항목 중에서 AI가 얼마나 많이 예라고 제대로 찾아냈는지 이걸 나타냅니다. 아, 실제 정답 중에서 AI가 맞춘 비율이군요. 네. 수식으로는 진짜 예 TP를 실제 예인 전체 수, 그러니까 진짜 예 TP랑 AI가 놓친 예, 즉 false negative, FN이라고 하죠. 이걸 합한 값으로 나눈 거예요. 네. 이건 AI가 실제 정답 중 얼마나 놓치지 않고 찾아냈는가, 즉 예측의 양이나 포괄성을 측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자료에 나온 정밀도 재현율 곡선 보면 보통 한쪽을 높이려 하면 다른 쪽이 낮아지는 그런 관계가 되게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재현율을 높여서 더 많은 실제 예를 찾으려고 기준을 좀 낮추면 엉뚱한 것까지 예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 FP가 늘어서 정밀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곡선은 보통 재현율이 낮을 땐 정밀도가 꽤 높다가 재현율을 점점 끌어올리면 정밀도가 점차 떨어지고 특히 재현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면 정밀도가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왜 카테고리가 많아지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뭐 수천 가지 상품을 분류하는 거랑은 당연히 난이도가 엄청 다르겠죠. 카테고리가 많아지면 AI가 구분해야 할 경계선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카테고리 수가 늘어나면 모델은 훨씬 미묘하고 그 복잡한 경계전 경계를 학습해야만 해요. 네. 예를 들어 사과의 여러 품종처럼 아주 세분화된 카테고리들은 서로 특징을 많이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비슷비슷하죠. 네, 그래서 경계가 약간 모호해지고 이게 좀 오분류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게다가 카테고리 수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데이터 불균형 문제도 훨씬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데이터 불균형이요? 그건 어떤 카테고리는 데이터가 엄청 많고 어떤 건 진짜 거의 없는 그런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은 쪽으로 좀 편향돼서 학습하기가 쉽거든요. 아, 카테고리가 수백, 수천 개로 막 늘어나면 정말 극소수 샘플만 가진 카테고리들이 많아지는데 AI는 이걸 제대로 학습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이 소수 카테고리들의 재현율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적은 쪽은 거의 무시될 수도 있겠네요. 네, 심한 경우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분류해야 할 카테고리 자체가 많다는 건 어떤 샘플 하나를 틀렸을 때
그 샘플이 들어갈 수 있는 오답 카테고리의 수가 훨씬 많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즉 거짓 긍정, FP가 발생할 확률 자체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정밀도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와, 정리해보면 카테고리 증가는 결국 경계 모호성, 데이터 불균형 심화, 그리고 오탐지 가능성 증가라는 이런 삼중고를 안겨주면서 정밀도랑 재현율 모두를 높게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군요. 이게 우리 실생활이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서비스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요?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추천이랄지 아니면 의료 영상 판독 보조, 스팸 메일 필터링 같이 다중 분류가 쓰이는 모든 곳에요. 예를 들어서 의료 AI가 정밀도는 엄청 높은데 재현율이 낮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병을 놓칠 수가 있겠죠? false negative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 큰일이네요. 반대로 재현율은 높은데 정밀도가 낮으면 건강한 사람을 환자라고 오진할 수도 있는 거고요. false positive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와, 그렇군요. 이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는 게 그냥 단순히 AI 정확도 숫자만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정밀도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재현율이 더 중요한지, 그것도 아니면 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지, 이걸 판단하고 AI를 평가하는 시각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 어려움을 좀 완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몇 가지 전략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테고리를 큰 그룹에서 작은 그룹으로 이렇게 나무처럼 단계적으로 분류하는 방식. 이걸 계층적 분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의 복잡성을 좀 낮출 수 있고요. 네. 또 데이터가 부족한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늘린다거나 데이터 증강, 아니면 알고리즘 자체에서 소수 카테고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으로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아, 가중치를 주는군요. 네, 그리고 여러 모델을 결합해서 더 나은 예측을 이끌어내는 앙상블 기법도 활용되고요.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런 접근법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요약하자면 AI 분류 시스템에서 다뤄야 할 카테고리가 많아질수록 예측의 질, 즉 정밀도와 예측의 양, 재현율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건 근본적으로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카테고리 간 경계의 모호함, 또 심화되는 데이터 불균형, 그리고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오탐지 가능성 때문이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정밀도 재현율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미래의 AI는 단순히 사물을 정해진 상자에 넣는 이런 분류 작업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요? 분류를 넘어서는 거요? 네. 예를 들어서 AI가 단순히 사과 또는 배 이렇게 라벨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관계나 아니면 맛의 미묘한 차이 같은 이런 질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런 종류의 성공을 지금의 정밀도나 재현율 같은 지표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완전히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필요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